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.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토목 시공 기술사 면접을 보신다고 가정하고 실제 면접처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교량이나 터널 현장의 추락 방어망과 낙하물 방지망, 그 차이점하고요. 또 설치 기준 관련해서 핵심 사항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. 현장에서 이제 관리 감독자로서 자재 검수나 검측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. 교량이나 터널 현장에 주로 설치하는 추락 방어망하고요. 낙하물 방지망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만 만약에 그 추락 방어망이 구조물 바깥쪽으로요. 관련 기준이 3m인데 이걸 초과해서 4m 돌출되게 설치되었다.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면접관님, 교량 및 터널 현장에서 사용되는 추락방어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차이점, 그리고 추락방어망이 기준보다 좀 더 넓게 설치되었을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두 가지 방어 설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, 보호 대상에 있습니다. 추락방어망은 말 그대로 이제 고소 작업 중에 작업자가 혹시 추락하는 경우에요. 그 충격을 흡수해서 작업자의 생명, 즉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 그래서 사람의 체중이나 추락 시의 그 충격 에너지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높은 강도하고 또 적절한 탄성이 중요합니다. 반면에 그 낙하물 방지망이라는 것은요. 작업 중에 공구나 자재 조각 아니면 암석 파편 가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작업자나 혹시 지나가는 통행자 아니면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입니다. 이건 이제 비교적 작은 물체의 낙하를 박는 게 목적이니까요. 망의 눈이 좀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. 추락방어망보다는 낮은 하중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요약하면 추락방어망은 사람 보호,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 낙하 방지. 네,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다음으로 추락방어망이 구조물 외측으로 4m 돌출 설치된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. 추락방어망 설치할 때 구조물 바깥쪽 돌출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4m 돌출 설치는 이 최소 기준 자체는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최소 기준이 3m 이상이니까 4m 설치 자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4m로 설치되었을 때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확인할 사항 같은 건 없겠습니까? 기준을 만족하더라도요, 이게 너무 과도하게 돌출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첫째는 사용된 그 추락 방호망 자체의 성능입니다. 이게 한국산업표준 KS 규격에 맞는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설치했을 때 장력이 적절하게 유지돼서 처지거나 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그 방호망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? 지지대라든지 앵커 같은 거요. 그게 이제 4m 돌출로 인해서 하중에 더 걸릴 텐데 그 추가 하중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물 자체에 과도한 변형이나 손상을 주지는 않는지, 마지막으로 주변의 다른 시설물이나 작업 동선에 간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다만 그 검토했던 과정하고 결과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. 시공 기록이나 안전 관련 서류로 꼭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게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나 혹은 혹시 모를 책임 소재를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답변 잘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추락방호망은 사람,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 보호, 이 목적 차이가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추락방호망 설치할 때 3m는 최소 기준이라는 거. 그래서 만약 4m로 설치됐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뜯어낼 게 아니라 그 망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지지구조의 안전성, 주변 간섭 여부 같은 실질적인 안전성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준에 맞게 또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 설비를 잘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면 기술사로서 이런 안전 설비의 성능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요. 매일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